엄마, 제발 이번만 도와줘요. 2억 원이면 내 인생 바꿀 수 있어요. 2억. 내가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야. 뭐야? 또 그 허황된 꿈 때문에 우리 돈 내놓으라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빛나는 삶의 기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고통스러운 결정을 들려드릴 거예요. 순자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사랑과 책임, 그리고 성장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줄 거라 믿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70년을 살아온 어머니가 아들의 부탁으로 평생 모은 돈을 걸어야 하는 순간, 부동산 사기에 휘말린 아들, 이를 막으려는 단호한 아버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순자의 선택.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돈 문제 이상입니다. 사랑이 시험대에 오른 가족의 드라마,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깨달음. 과연 순자님은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상처를 낼까요? 흥미진진한 전개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식탁에 김치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가요. 박순자는 70년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차려온 밥상을 오늘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요. 평소보다 조용한 남편 종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여보, 민수가 뭐라고 했다고? 종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면서 2억 원을 달라고 하더군. 2억 원?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져요. 결혼 20년 차에 아이 둘을 키우는 민수가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회사 다니면서 왜 갑자기 사업을 한다는 거야? 글쎄,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다면서 소액 투자자들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하던데.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난 반대야. 민수가 부동산에 대해 뭘 안다고. 순자는 말없이 국물을 떠먹어요. 마음속으로는 벌써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꿈이 많은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꿈들이 항상 현실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민수 표정이 어땠어? 심각하더군.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다면서 전문가들과 팀을 이뤘다고 하던데. 종수는 밥그릇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쉽게 줄 수는 없어. 순자는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45살이 된 아들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해보자. 민수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순자야! 종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져요. 네가 너무 아이들을 감싸는 게 문제야. 민수는 이제 45살이라고.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해야지. 지금도 조금씩 도와주는 것만 해도 충분해.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25년 전 민수가 대학에 들어갈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도 종수는 반대했었죠. 사립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순자가 몰래 친정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해서 민수를 대학에 보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그 결정으로 잘 됐는데. 순자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남편 몰래 한숨을 쉬어요. 다음 날 아침 종수가 약수터에 간 사이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었어? 뭐라고 했어? 민수야, 순자는 말끝을 흐립니다. 아버지가 좀 걱정을 많이 하시네. 엄마, 저 정말 이번엔 확실해요. 강남에 있는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와 연결이 됐고, 거기 대표가 20년 경력의 전문가예요. 작은 투자자들 돈을 모아서 수익률 높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어요. 한 달에 10에서 20%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요. 엄마, 은행 이자가 얼마예요? 1년에 2%도 안 되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순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민수의 간절함이 전해져 왔거든요. 그런데 민수야, 2억이 작은 돈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고. 엄마, 제가 언제 엄마 아빠 실망시킨 적 있어요? 회사도 성실히 다니고 애들도 잘 키우고 있잖아요. 이번만 믿어주세요.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오후에 순자는 은행에 갔어요. 정기예금 한 통장을 해지하려고 말이죠. 5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어머님,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가 깎여요.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은행 직원의 말에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지할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다짐이 서기도 했어요. 종수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만 더 커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순자는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2억 원은 안 되고 엄마가 5천원만 원만 해줄게. 대신 아버지는 모르게 해야 해. 엄마, 좀 더 안 돼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너희 아빠가 너무 완강해서 이번엔 이 정도만 하자. 알았지? 민수가 그제서야 수긍해서 기쁘게 말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저희 가족 미래가 바뀔 거예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가끔 전화를 걸어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엄마, 첫 달 수익이 벌써 200만 원 나왔어요. 정말 대단하죠? 순자는 기뻤어요. 역시 민수를 믿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종수는 계속 의심스러워했어요. 민수가 요즘 표정이 너무 밝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회사 일이 잘 되나 보지 뭐. 순자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2달째 민수에게서 온 소식도 여전히 좋았어요. 엄마, 이번 달엔 200만 원 수익이에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하지만 3번째 달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엄마, 이번 달은 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거니까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어요. 4번째 달 민수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어떻게 지내니?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순자는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야? 그 투자 회사가 사기였어요. 대표가 돈을 가지고 잠적했어요. 순자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5천만 원이 모두 날아갔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처음에 받았다던 수익금은 뭐였어? 그것도 거짓이었어요. 새로 들어오는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는 폰지 사기였던 거죠.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엄마가 준 돈뿐만 아니라 제 적금도 대출도 받아서 투자한 돈까지 모두 잃었어요. 순자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도와준 선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할 거니?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돈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밤 순자는 종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천만 원을 몰래 줬다고? 여보,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종수는 처음으로 순자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쉽게 날릴 수가 있어?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종수는 순자와 말을 하지 않았고 순자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미안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더욱 여위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종수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순자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어서 와. 많이 힘들었지? 네,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부모님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 다시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와 종수는 동시에 민수를 바라봤어요. 이번엔 정말 확실한 기회예요. 제 회사 동료가 소개해 준 건데 경기도에 있는 땅을 공동 구매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 지역을 개발한다고 확정했거든요. 종수가 신문을 탁 내려놓았어요. 너 정신이 있니? 아버지, 이번엔 정말 달라요. 저도 많이 공부했고 공부했다고? 종수의 목소리가 높아져요. 5천만 원 날린 것도 모자라서 또 달라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3천만 원만, 아니 2천만 원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이번만 성공하면 엄마가 잃은 돈도 다 갚을 수 있어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걱정이 엇갈렸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안 돼. 엄마?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감싸주던 어머니가 거절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저 정말 간절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민수야,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엄마가 이번에 많은 걸 깨달았어. 너를 도와주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엄마가 대신 해결해 주니까 너는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거야.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엄마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책임감이 없다고요? 민수야, 엄마 말 끝까지 들어봐. 아니요. 엄마는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평생 저를 위해서 산다고 해놓고 정작 중요할 때는 외면하시는 거네요. 종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야, 박민수, 네가 지금 누구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야?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저를 믿어본 적이 없잖아요. 엄마라도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민수야, 그만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저 정말 실망이에요. 이렇게 냉정하신 줄 몰랐어요. 민수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이제 정말 남남인 거네요. 좋아요. 앞으로 엄마 아버지께 기대 안 할게요.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순자는 며칠 동안 밥맛을 잃었어요. 민수의 마지막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하지만 종수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여보, 이번엔 잘한 거야. 민수가 철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해. 하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화내는 걸 보니까. 순자야, 종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민수를 정말 사랑한다면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해.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 아니야. 순자는 남편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평생 동안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어느 날 오후 순자는 동네 경로당에 갔어요. 같은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단골 친구 영숙이가 물어봤어요. 순자는 주저하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민수의 사업 실패부터 최근의 갈등까지 말이에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영숙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순자야, 너도 참 고생 많았겠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싶어서. 냉정하긴 무슨 냉정해. 네가 얼마나 따뜻한 엄마인데 내 아들이었으면 진즉에 내쳤어. 옆에 앉아있던 정자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큰아들도 비슷한 적이 있었어.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할 때 말이야. 그때 어떻게 했어? 처음엔 졌지. 그런데 계속 달라고 하더라고. 그때서야 깨달았어.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구나. 정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우리가 빼앗고 있는 거야.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건데. 춘자는 친구들의 말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민수의 아내 지영이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아, 어서 와.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손자 손녀를 보니 순자의 마음이 조금 밝아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민수 오빠가 괜찮아. 지영아, 민수는 어떻게 지내니? 집에서 계속 우울해해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지영의 목소리가 작아져요. 사실 저도 많이 힘들어요. 민수 오빠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거든요. 순자는 며느리가 미안했어요. 남편의 잘못으로 고생하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어머니, 민수 오빠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오빠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영아, 미안해. 하지만 이번엔 민수가 스스로 느껴야 해. 애도 아니고 떼 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어머니, 대신 애들 학용품비나 급식비 같은 건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민수 사업 관련해서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지영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한테 잘 말할게요. 석 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걱정되기도 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민수의 모습은 예전보다 말쑥해 보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한결 겸손해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서 들어와. 거실에 앉은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민수야,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을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제가 정말 한심해요. 순자는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친 것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화가 나서 그랬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종수도 소파에 앉았어요. 민수야, 아버지도 미안하다. 너무 차갑게 대했나 싶어서.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뭐니? 500만 원이에요. 엄마가 잃으신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모았니? 야근도 하고 주말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지영이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요.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이 정말 변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민수야, 돈은 천천히 갚아도 돼. 아니에요. 엄마,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을 거예요.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종수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우리 아들 이제야 제대로 된 어른 같구나.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야,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제 변화를 알아보시고 좋은 프로젝트도 맡겨주셨어요. 그래? 다행이네. 엄마, 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진짜 성공은 남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실력으로 차근차근 일어나가는 거더라고요. 순자는 뿌듯했어요. 아들이 정말 철이 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저를 냉정하다고 했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민수야, 만약 엄마가 또 돈을 주셨다면 저는 계속 의존하며 살았을 거예요. 엄마가 거절해 주셨으니까 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도 너 덕분에 이번에 많이 배웠어.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말이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약속대로 매달 조금씩 돈을 갚아왔어요. 비록 작은 금액이었지만 순자에게는 그 성의가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경로당에서 영숙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 응. 뭔가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 같아.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그랬거든. 처음엔 민수를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그 결과 아들이 진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정자야, 네 말이 맞았어. 아들에게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줘야 하는 거더라. 그치. 우리 세대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 중 하나야.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안 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순자는 종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갑자기 뭐가? 그때 민수 일로 반대해줘서 당신 말을 안 들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 종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둘 다 민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어. 다만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이제 알겠어. 진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해야 한다는 걸. 1년 후 민수는 2천만 원을 갚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추석 연휴 온 가족이 모였어요. 민수 가족뿐만 아니라 딸 민정이네도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빠가 요즘 완전 달라졌어요. 고등학생인 큰손자가 말했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전에는 맨날 돈 걱정, 사업 이야기만 하셨는데 요즘은 우리랑 같이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우리랑 대화도 많이 해요. 순자는 뿌듯했어요. 아들이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민수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뭐가? 그때 저를 거절해줘서요. 만약 엄마가 계속 도와주셨다면 저는 지금도 허황된 꿈만 쫓고 있었을 거예요. 민수야, 엄마도 너한테 배웠어. 진짜 사랑이 뭔지 말이야. 앞으로는 제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마음속 무거운 짐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가정도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빚도 절반 넘게 갚았어요. 어느 날 순자에게 동네 후배 어머니가 상담을 요청했어요. 언니, 저희 아들이 또 사업한다고 돈을 달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줬어요. 처음엔 거절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내 자식이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주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진짜 사랑이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후배는 순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언니 말씀 들으니까 용기가 나네요. 순자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민수가 사업 실패로 돈을 잃은 지 3년이 되던 해 마침내 모든 돈을 갚았어요. 엄마, 드디어 다 갚았어요. 민수는 마지막 돈을 건네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야, 정말 고생했어.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민수가 빚을 다 갚은 걸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딸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요. 민수는 딸을 꼭 안았어요. 아빠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 때로는 단호하지만 항상 사랑으로 가득한 어른으로 말이야.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벅찼어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큰손자가 대학생이 되었어요.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서 사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 창업하고 싶어요. 순자는 손자를 바라봤어요. 예전의 민수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무슨 사업인데? 친구들과 함께 배달 앱을 만드는 거예요. 투자만 받으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하나 물어볼게. 그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니? 실패요? 안 할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했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말이야.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책임지겠어요. 어떻게? 아르바이트해서라도 갚을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 할머니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책임은 네가 져야 해. 네, 할머니. 순자는 손자에게 작은 창업 자금을 지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명확한 조건과 함께 말이에요. 지금 순자는 75세가 되었어요. 민수는 안정된 직장인으로 성장했고 가족도 화목합니다. 손자 준호의 창업도 작지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예전에 엄마가 저를 깨우쳐준 이후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앞날이 밝게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야, 민수야. 그것은 엄마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 일어서서 일군 결과야. 엄마야, 말로 너한테 많이 배웠어. 뭘 배우셨어요? 진짜 사랑은 무조건 예스가 아니라 때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라는 걸 말이야.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을 평생 보호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엄마, 민수야, 너도 이제 부모니까 알 거야. 가끔은 아이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이제 알겠어요.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내가 아들을 거절했던 그 힘든 순간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는 걸 새삼 느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아픈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걸 배웠다. 순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구나. 순자의 마음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75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자는 확신했어요.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사랑이라는 것을. 순자님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이 이야기는 70세 어머니 박순자가 아들 민수의 부동산 투자 부탁으로 갈등하며 결국 아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따뜻하면서도 감동적인 여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기 피해를 겪고 거절이라는 아픈 선택을 통해 가족이 성장하는 과정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조건적인 도움보다는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사랑이라는 교훈을 배울 수 있었어요. 또한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임을 느낄 수 있었죠. 실패와 하해를 통해 가족이 더 강해지는 모습은 우리 삶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